그날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루한 거짓 차림으로 그 작은 백반집 앞에서 말이죠. 재벌 3세로 자란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 그녀는 화려한 집안도 학벌도 없이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결심했죠. 며느리 될 사람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는 계획했습니다. 거지가 되어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회장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회장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최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습관이었죠.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분간 트레드밀을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죠. 71세의 나이지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회장이 식탁에 앉자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구운 생선, 그리고 3가지 나물 반찬. 간소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죠. 김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년째 함께 일하는 가정부 김 여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회장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혼자인 것에 익숙해졌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회장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죠.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여보.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 회장은 잠시 멍하니 빈 식탁 건너편을 바라봤죠.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오늘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비서가 새벽 일찍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규 투자건, 임원 인사, 해외 지사 보고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역시 이래야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지.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외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35세, 현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왔나? 앉아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여전히 긴장됐죠. 무슨 일이냐?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누군가?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올해 32세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죠.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백반집?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 아버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집안 배경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예, 아버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세상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없다. 특히 결혼은 더더욱 그렇지. 하지만 일단 내가 직접 만나보마. 그 사람이 정말 너한테 맞는 사람인지 말이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나가봐라. 예, 아버지. 준호가 방을 나가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반집이라. 사실 회장에게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어머니가 작은 국밥집을 했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죠.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실패하고 또 일어서길 수십 번. 그렇게 5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가 됐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백반집 하는 여자와 결혼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진짜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봐요. 김지연 32세. 시장 근처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다더군.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김지연 32세. 전문대 졸업 후 여러 식당에서 일하다가 3년 전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빚은 없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죠.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결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평소엔 절대 입지 않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20년 전 산에 갈 때 입었던 낡은 점퍼, 색이 바랜 면바지, 구멍난 운동화. 이 정도면 되겠군. 회장은 그 옷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놀란 얼굴로 들어왔죠. 회장님, 그게 무슨 옷들이십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잠깐 필요한 게 있어서요. 김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게 있었죠. 회장님의 일에는 함부로 참견하지 않는 것. 회장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깔끔하게 정돈된 흰 머리,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한 파자마. 이런 모습으론 안 되지. 회장은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깔끔하게 머리를 빗지도 않았죠. 3일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 회장의 모습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헝클어졌죠. 옷도 일부러 구겨진 채로 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어.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차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새벽 회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회장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아마 30년은 됐을 겁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회장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나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죠. 회장님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옷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나 달라지는구나. 30분쯤 지나 회장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동대문 시장 근처 오래된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반찬 가게, 철물점. 50년 전 모습 그대로였죠.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어머니 손을 잡고 이런 골목을 걸었던 기억. 그때도 이렇게 좁고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엄마.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곳에서 일하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회장은 다짐했었죠.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어. 하지만 지금 회장은 그 시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연인의 백반.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했죠. 하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5개, 오래된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된장찌개 6,000원, 김치찌개 6,000원, 제육볶음 7,000원.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이 가격으로 장사가 될까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김지연이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지연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김치통을 채웠죠. 모든 동작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죠.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회장은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양철 그릇을 꽉 쥐었죠. 준비해온 소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회장은 천천히 가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1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시험한다는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준호를 위해서야. 회장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밥 짓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김치 익는 냄새.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봤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국밥집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회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거짓 차림인데도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죠. 앉으세요. 어디 편한 곳에 앉으세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죠.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게 안엔 벌써 몇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둘,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 모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뭐 드릴까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면 안 됐으니까요. 된장찌개. 목소리를 일부러 낮고 쉬게 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지연은 밝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회장은 양철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게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표정이 변할지, 혹시 돈을 요구할지, 혹시 거짓 취급을 할지. 그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 낯선 노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가게에 앉아 있는 남루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5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하얀 쌀밥 한 공기, 그리고 깍두기, 시금치나물,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들. 여기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있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와는 달랐죠. 더 투박하고 더 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떴죠.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회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술, 두 술, 어느새 반 그릇을 비웠죠. 밥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씹을수록 고소했습니다. 이런 밥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지? 집에서도 밥을 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진 않았죠. 뭐가 다른 걸까요? 쌀이 다른 건가? 아니면 마음이 다른 건가?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회장은 그릇을 모두 비웠습니다. 된장찌개도 밥도 반찬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회장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급하게 먹었던가. 평소엔 천천히 격식 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다 드셨네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계세요.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지연은 빈 그릇을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일부러 빈 주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그게 돈을 안 가져왔네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지연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 화를 낼까?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지연은 천천히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 앞에 섰죠. 회장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봤죠. 지연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는 거예요. 돈 안 내셔도 돼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됐어요. 다들 그럴 수 있죠. 힘든 날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에 지나가시면 그때 한 끼 사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인사만이라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뭐야? 거지 받아주는 식당이야?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은 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냄새나서 밥 못 먹겠는데 저 양반 좀 내보내줘요.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1년을 살며 겪어본 적 없는 수치심이었죠.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거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아닌 그 남자를 향한 목소리였죠. 네.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죠.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모신 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야, 나도 손님인데? 돈 내고 먹는 손님이라고.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시면 손님답게 행동하셔야죠. 뭐? 여기는 오시는 분 모두가 손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깨끗하든 아니든 제 가게에선 모두 똑같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불편하시면 나가주세요. 밥값은 안 받을게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가주세요. 지연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잠시 화난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 다신 안 와. 남자는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1년을 살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적이 있었나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앉아 계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지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연은 따뜻한 숭늉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마음 진정시키는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한 건 가슴이었죠.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시험하려 했는지, 그리고 진짜 시험당한 건 누구였는지를. 회장은 30분쯤 더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회장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장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아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시험했던 걸까?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 단호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손님이시면 손님답게 행동하셔야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죠.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긴 샤워를 했죠.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욕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죠.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나는 누구지? 회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 재벌 총수? 71년을 살아온 노인? 아니면 오늘 그 백반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초라한 거지?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제가 모신 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단호한 목소리. 오시는 분 모두가 손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깨끗하든 아니든. 그 확신에 찬 눈빛.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당당했던가. 71년을 살며 회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려워졌습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무너질까봐.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냉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백반집 주인은 달랐죠. 가진 건 없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별이 없네.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엔 별이 많았습니다. 밤하늘 가득 별이 쏟아졌죠. 어머니와 함께 그 별을 세곤 했습니다. 엄마, 저 별은 뭐예요? 저건 북두칠성이란다.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보면 집을 찾을 수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죠. 회장과 아내였습니다. 5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없었죠. 그저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박한 여자였습니다. 당시 회장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너한테 도움이 안 돼. 하지만 회장은 고집을 부렸죠. 저 사람이 좋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닮은 건지, 내가 아들을 닮은 건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아름다웠죠. 그 옆에 선 회장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진 건 없었죠.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3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을 도왔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이거 드세요. 아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미소에 힘을 얻었죠.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아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죠. 회장은 그때 무척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지켜야 할 아들. 회장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죠.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미래.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휴일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회장은 솔직해졌습니다.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쉬지도 않고.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내의 외로움,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회장은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죠. 아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외로워 보여요. 무슨 소리야?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아니에요. 당신은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론 혼자였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이제는 마음을 여세요.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때 회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졌죠. 둘은 닮아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권력보다 진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걸 잊고 살았구나.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였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야 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백반집을 나온 뒤에야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험했던 게 아니라 시험당했던 것을, 그리고 떨어진 건 지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모습,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회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백반집을 찾아가기로. 이번엔 거짓 없이, 이번엔 진심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죠. 이제 시작이구나.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1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3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다림질이 잘 된 셔츠, 윤이 나는 구두,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죠. 떨렸습니다. 71년을 살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괜찮아.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회장은 작게 중얼거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장은 백반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왔죠.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왔습니다. 지연이네 백반. 낡은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후. 회장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지연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죠. 회장님?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며칠 전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자리, 가장 어두운 곳.
지연은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실례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서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시험할 권리가 없었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알고 있었어요. 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죠. 처음부터요. 회장님이신 거.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회장님 젊으셨을 때 모습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똑같더라고요. 강하고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전 바로 알았어요. 아, 이분이 준호 아버님이시구나 하고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냐고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회장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얼마나 완벽주의자이신지.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신 분인지요.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늘 말했어요. 아버님을 이해하고 싶다고. 아버님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알고 싶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회장님의 진짜 모습이요. 진짜 모습이라. 네. 회장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두려웠어요. 준호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백반집 하는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보자고요. 회장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지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시험했던 거예요. 회장님을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였다는 사실을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시험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궁금했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돈도 없고 남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지요.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대한 건가요? 아니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전 원래 그렇게 해요. 누가 오시든 똑같이 대접하죠.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반응은 보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날 그 손님이 저한테 소리 질렀을 때, 네, 저도 놀랐어요.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구든 제 가게에선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그건 연기가 아니었군요. 연기요?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배고픈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회장님이 제 가게를 나가실 때요. 등이 굽어 계셨어요. 걸음도 무거워 보였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준호랑 똑같더라고요. 준호도 가끔 그런 표정 지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외로워 보이는 거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 준호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준호가 사랑하는 아버님도 존경해요. 비록 아직 많이 알지 못하지만요. 지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연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1년을 살며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저도 믿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제가 틀릴까봐, 또 실수할까봐. 괜찮아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들 틀려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준호 이야기를 나눴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야 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가게를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날 저녁 회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리 와라. 서재로 들어온 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했죠. 앉아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죠. 아버지, 준호야. 회장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 좋은 사람이더구나.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싶구나. 우리 가족이 되어달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준호야, 미안하다. 네.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구나. 너무 엄격하게만 키웠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꾸고 싶다.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아버지가 있다. 회장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얼마 만의 포옹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호가 어렸을 때 이후 처음일 겁니다. 고맙다, 아들.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임원 회의실로 가는 대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1층에 내려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아,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덕분에 회사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구내식당으로 갔죠. 점심시간이 아니었지만 주방에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이 주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리사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리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조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요.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직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네요. 조리사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회장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셨대. 직접 경비실까지 내려가셨다면서 주방에도 가셨대. 조리사분들한테 감사 인사하셨다던데.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임원들도 당황했죠. 김 전무가 비서실로 달려왔습니다. 김 비서,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김 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마음을 여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네. 이제야 진짜로 사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김 전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장은 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평소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수고했다는 말을 하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사실을 잊고 지냈네요.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구내식당 직원들, 심지어 택배 기사님까지 모두에게 인사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밝아졌고 회사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변하시니까 회사 전체가 변하는 것 같아. 그러게.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회장은 지연의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준호와 함께였죠. 아버지,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되는구나. 회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회장도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어머, 회장님. 준호.
지연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지연이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반지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죠. 좋은 며느리에게 주라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회장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 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죠. 71년을 살며 회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제야 진짜로 회장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소박한 반찬들. 하지만 그 어떤 호텔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회장은 된장찌개를 한술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드디어 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회장의 작은 깨달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71년을 살며 놓쳤던 것들을 작은 백반집에서 되찾았죠.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았던 순간 말이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백반집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면 충분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